3월 21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윌리 윌슨 시카고 백만장자는 이번 주에 $1,000,000를 또 기부해 공짜 휘발유를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시카고 전역 10군데 주유소에서 1인당 $50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하면서 총 $200,000,000를 기부한 후 두 번째 기부입니다. 당시 오전 7시부터 주유소에 차량들이 질비하게 늘어서기 시작하면서 인근 지역 교통에 혼선이 빚어졌고 이런 현상은 약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이를 위해 새벽 2시부터 주유소에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윌리 윌슨 전 시카고 시장 후보는 더 많은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오는 24일 오전 7시부터 시카고 지역의 50여 개 주유소에서 공짜 휘발유를 나눠주는 행사를 다시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인상을 거듭하는 가스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낸 것이라며 이번에는 주유소를 널리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과 남부 일대를 비롯해 북부에서는 4,359 노스 플라스키길의 BP 주유소, 3,955 노스 웨스턴길의 BP 주유소 외에 에반스톤 지역의 1,950 그린베이 길 등 인근 서버브 지역에도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얀마의 군부가 저지른 인종학살범죄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수년간 인권그룹들이 주장해온 인종학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결정을 21일 오늘 미 홀로코스트 추모박물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전에는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을 상대로 2017년 벌어진 학살과 강간 사건에 대한 공식 선언을 유보해왔습니다. 이 결정에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독재 정권에 대해 학살을 규정짓고 그들의 책임을 묻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사안으로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연방상원의원인 제프 머클리는 밝혔습니다. 오레곤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독재 정권의 실상이 천하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낱낱이 그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8년 미얀마의 북부에 거주하던 무슬림, 즉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무차별 사살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얀마 군부의 사령관 미농 홀라잉을 포함한 다수의 지휘관들에게 인권 탄압의 죄목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대통령 의료자문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인들에게 아직도 코비드와 관련해 락다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에서 진화된 변종 바이러스 BA.2가 그 원인이라며 하지만 그 증가 추세는 2020년도의 전파 속도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상황이 워낙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관계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지만 현재는 오미크론보다는 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종이 전보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되지만 경각심을 늦추지는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미크론은 지난 1월 절정에 달한 후 2, 3월에 걸쳐 점차 확산세가 꺾인 상태로 지난주 35,842건의 새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는 오미크론 케이스가 93만 3천여 건에 달했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코비드-19 변종 발생 건수가 계속 이렇게 낮은 수치에 머물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이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81세의 파우치 박사는 현재 오미크론 변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조만간 은퇴할 것이라는 소문을 일축하며 당분간 바이러스 완전 박멸 때까지는 현역에서 머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무장관 나프탈리 베넷은 이제 더 이상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하야를 시도하거나 우크라이나의 완전 비무장을 추구하지 않을 뜻을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 가능성을 배제한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 세계와 함께 공조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 길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나서 양국 간의 중재의 역할을 시도했으며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반나치화와 비무장 등을 목표로 전쟁을 감행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해 괴뢰 정권을 수립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또한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이라도 러시아에 병합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치며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19일 오전 글렌뷰에서 차를 몰고 가던 73세의 한인 영 박 씨가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오전 10시 50분경 미러키 길과 웨스트레이크 길 교차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모두 6대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노스burg에 거주하는 박 씨는 교통사고 후 인근 루터런 제너럴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3명의 다른 운전자들은 글렌부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정을 되찾았고 2명은 루터런 제너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1명이 박 씨였습니다. 다른 한 운전자는 상태가 호전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1명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글렌뷰 경찰은 사고가 난 지점의 교통을 차단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며 저녁이 돼서야 차량 통행이 허용됐습니다. 경찰은 메이저 범죄 태스크포스 북부지역 담당 충돌사고 수습팀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966명, 신규 사망자 수는 88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5.9%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753명, 신규 사망자 수는 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